또 이게 정치적인 이런 게 이슈가 커가지고 이게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지만 월세를 받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기 때문에 빌라 시장이 인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초민의 부말리입니다. 오늘은 빌라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빌라가 굉장히 거래량이 죽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또 서울시와 정부가 재개발을 또 밀어주면서 그러면서 빌라 거래가 재개발 후보지나 재개발 그런 지역 위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월세 전환율이 월세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월세가 또 상당히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재개발 그리고 빌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 시장은요, 지금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서 저 터널 끝에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빌라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죠. 전세 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빌라 시장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전세 사기가 굉장히 컸죠. 전세 사기가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이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이 피해자 중에 75% 가까이가 청년층 이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서민,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다 보니까 빌라의 전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전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이 갭 투자하던 분들이 이제 전세가가 낮아지니까 실질적으로 매매가도 낮아지고, 매매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안 팔리고, 자,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취득세 중과가 있죠. 이제 투기성 매수라고 해가지고 조정대상 구역이라든가 이런 과밀 이제 투기과열 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투기과열 지구였는데 해제된 지 얼마 안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3주택자가 최장 12%. 이게 양도소득세는요, 내가 남은 수익에서 일부를 내는 거지만 취득세는 내가 남기도 전에 이게 중과하면 정말 나라에 돈 뺏기는 기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가 오를지도 모르는데 12%를 내고 산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 중과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부의 프레임입니다. 정부의 프레임. 자, 빌라를 여러 개 가진 사람들은 다 투기꾼이다. 다주택자들은 투기꾼이다. 자, 이런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눈치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이제 오히려 이제 막 정부에서도 전 정권에서는 정부의 관료들 전부 다 이제 1주택만 남기고 다 팔아라 할 정도로 이제 그만큼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전 투기꾼에 대한 프레임을 씌웠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민간에서 임대 공급을 하는 게 80%가 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분들을 전부 다 투기꾼으로 프레임을 씌우면 정부가 돈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걷어가지고, 돈이 많아서 이제 이런 임대 아파트들을 또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LH, SH에서 많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주택 뭐 이런 거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 공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 시장이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투기꾼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한 번에 나오겠죠. 그러면은 누가 삽니까? 안 사죠. 다주택자들 주는 혜택은 없고 세금만 많이 내고 투기꾼 프레임 씌워지고 그리고 전세 사기꾼 프레임 씌워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빌라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22년도부터 재개발에 대한 이제 완화 대책들이 아니면 또 인센티브 대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속통합계획구역, 모아타운에서 기간을 단축한다던가 공모 방식을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뭐 용적률 인상을 해주고 역세권 개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과 함께 지금 빌라 시장이 굉장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저 앞에 터널의 끝이 보이고 찬란한 태양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자, 이제 빌라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빌라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 가격이 내려가면은 월세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월세 100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8천만 원,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 나와. 하지만 그 월세가 계속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110만 원, 120만 원.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이 좋으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재개발 완화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는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오피스텔 수익률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빌라 전세 사기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됐던 2023년 초에 재작년 초에 비해서 이제 4.37%였는데 지금은 4.9%까지 작년 12월에는 4.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빌라는 더 심합니다. 서울 빌라 매매 가격 지수는 보면은요, 98에서 99.1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100 수준이면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하다. 적정 가격이 형성이 된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100 가까이 인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기 이제 광란에 빛이 비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월세 이슈가 굉장히 크죠. 월세가 올라가고 이제 매매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제 받쳐준다. 올라간다.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대체 빌라 거래량이 왜 늘어? 빌라 사서 뭐해? 빌라는 사면서 떨어지는 게 빌라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좀 전망 좋은 지역들, 이 지역이 재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아니면은 이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지역들 제가 이제 뭐 투자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자,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정말 재개발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서울시 정비사업구역이 뭐 1000군데 가까이 됩니다. 1000군데 가까이 되고요. 이걸 또 잘게 쪼개면은 뭐 몇천 군데가 됩니다. 뭐 구역별로 쪼개놓으면.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여기에 정비사업 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도 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재개발도 있고, 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제 690군데 정도 됩니다. 더 늘어났죠. 왜냐면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구역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요. 자, 신속통합기획구역.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든 이름이죠. 모태는 똑같습니다. 모태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속통합기획구역은 149군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9군데가 이제 또 추가 확정이 됐죠. 9군데가 추가 확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재개발 후보지를 구역 지정을 해놓고 이 지역을 가만히 보다가, 여기 너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 빨리 주민 동의 받아서 입안에 올려. 이런 부분에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아타운은 98군데, 이제 100군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뭐 신속통합기에 간단하게 이제 뭐 보시면은 이제 학계를 보시면은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구역도 무조건 재개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지만 신속통합기획 구역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9군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또 9군데가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0군데가 훨씬 넘는 구역, 158군데,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고, 스타트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위주로, 이런 지역들을 사놓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지역들을 사놓으면 중간에 팔아도 내가 큰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굉장히 이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9군데 신속통합기획구역 9군데를 추가 후보지 지정을 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이 구역을 뭐 정확히 아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왜 빌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신속통합기획구역 주택재개발 후보지 9곳 추가 선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100군데가 넘는 지역, 150군데가 넘는 지역들을 계속해서 후보지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후보지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후보지 지정을 하고 아직도 계속 하고 있다. 물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또 막 뭐 뉴타운처럼
지정을 해놨다가 또 해지해가지고 또 매몰 비용 발생하고 또 이게 정치적인 이런 게 이슈가 커가지고 이게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되는 지역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지역들, 가능한 지역들을 미리 선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에 눈을 뜨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지금 자금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만 돈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보셨지 않습니까?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호가가 3억 뛰고 거래 금액이 3억을 그냥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3억이 뛰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돈 있는 사람들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 상품은 언제든지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 시장도요. 지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이 빌라 시장이 다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품들이 다양화되고 있고요. 거래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물건이 없는 지역들은 정말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빌라 시장은 지금까지의 이 빌라 시장은요. 어느 기점으로 바꿔서 봐야 되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세 사기 전후. 자, 2020년에서부터 23, 24년까지 해가지고 이때 이제 전세 사기건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악조건이 많이 발생을 했죠. 자, 근데 요거를 이 기간 동안을 좀 빼놓고 자, 이 전시장과 이 후시장을 봐야 되는데 자, 이 전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갭 투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면 무자본 갭 투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막 전세금을 이 실거래가 신고를 이제 사전 분양을 하면은 사전 계약 중복 내기 전에 분양을 하면요 분양 계약서를 쓰면 아직도 검인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가 나온 지가 2006년도에 나왔는데 아직도 검인 계약을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계약서 구청에서 도장받는 걸로. 자,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가 없으니까 거래 금액을 알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들을 마음먹고 속이려고 하면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실거래가 신고를 검인을 아예 없애라. 실거래가 신고를 사전 분양이라고 해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은 이 전세 사기 사건 이거 줄어든다. 분명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지만 아직도 검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 무자본 갭 투자 오히려 또 전세 이제 뭐 이중계약 마음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중계약도 쓰고 해가지고 오히려 2억짜리 분양인데 뭐 3억에 분양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전세를 뭐 2억 5천에 받는다든가 그래서 막 그 돈 갖다가 막 서로 간에 나눠 먹는다든가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게 가능했던 거는 법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갭 투자가 활성화가 됐죠.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그냥 나 몰라라. 알아서 해. 니네가 뺏어나가. 어떻게 뺏어나갑니까? 매매가가 2억이고 전세가가 2억 5천에 들어왔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자, 근데 전세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있죠. 그러니까 월세 또 전세 계약을 안 하다 보니까 주인들은 월세로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월세로 돌리고 또 안 되는 분들은 경매에 넘어가고 경매에 넘어가니까 낙찰가가 굉장히 저렴하겠죠. 그러면은 월세를 받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월세화가 빠르고 그래서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과 재개발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빌라 시장이 다시 인기 상품으로 지금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선호도가 높다가 아니라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서울시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빌라가 재화라고 봅니다. 재화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빌라 있는 지역, 노후된 빌라 있는 지역들을 부시고서 아파트를 져야 되기 때문에 빌라가 가지고 있는 앉아있는 땅은 이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월세 비중 거래를 살펴보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기 때문에 빌라 시장이 인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라 시장이 더 인기가 있어지는데 더 여기에다가 휘발유,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데 휘발유를 확 끼얹을 소스가 있죠.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입니다. 착공 물량은 이 전세 사기 사건과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물량이 굉장히 감소를 했죠. 뭐 감소한 게
IMF 때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이런 이제 착공 실적을 보시면은요, 뭐 말도 못하게 떨어지죠. 지금 착공 실적을 보시면은 말도 못하게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 토막. 그리고 지금 사실 공급하는 사람들은요, 민간한테 분양하는 공급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부 다 LH가 가져가기 때문에 LH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LH가 일반인들한테 그냥 놓습니까? 임대? 안 놓죠. 왜냐면 저소득이라든가 뭐 1인 가구라든가 뭐 청년이라든가 이런 특수성 가진 뭐 연봉 얼마 이런 분들한테만 놓지 일반인들한테는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착공 물량도 줄어드는데 이 그나마 있는 물건이 다 LH에서 가져가는 물건뿐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신축은 귀해질 것이고요. 신축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빌라 시장. 자, 지금 근 5년 동안 힘들었죠. 빌라 시장 한 4, 5년 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끝이 점점 보이는 시장이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 이걸 쏘아 올린 거는요. 여러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자, 인식이 굉장히 이제 이 빌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인기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수익률은 꽤 짭짤해.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 재개발 후보지에 들어서 또 금액이 많이 오를 수 있어. 자, 그런 것 때문에 저점 인식이 확산이 됐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가 엄청 아파트 가격이 지금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 14억을 넘어버렸습니다. 서울에 이제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를 살려면은 얼마 전에 12억 5천, 몇 년 전에는 9억 이랬는데, 자, 이랬는데 이게 벌써 14억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특수거래들,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거래가 많이 돼가지고 고가의 아파트들 막 25억, 30억짜리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돼서 이제 평균값을 끌어올리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14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2월 거래량이 5천 건이 넘었습니다. 거래량 또한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갭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는 더 이상 못 가시는 분들이 빌라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월세 상승. 월세가 우리가 이제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는 살기 싫어요. 그러면 제가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빌라를 사서 거주하든가 아니면 월세로 거주하든가. 자, 근데 월세로 거주하는 전환율이 그냥 차라리 내가 이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이자 내는 게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내 집이고 안전하고 남의 주는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세 비용이 증가하고요.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젊은 층들은 다시 빌라를 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깔끔하고 그 대신에 옛날처럼 안쪽에 올라가서 저 언덕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역 주변 위주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직주 근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따져서 지금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주변들 신축이 없기 때문에 신축 위주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이거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거 중요 포인트. 정비사업이 요건이 완화가 됐죠. 주민제한 방식으로 되고 또 신속통합기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심의를 통합심의를 해서 기간을 뭐 2년 6개월을 일반 재개발보다 좀 빨리 줄어들고 그러면은 사업 기간이 줄어들면 조합원들에 대한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니까 동의서가 빨리 거치겠죠. 동의서 진구가 빨리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빵빵 터트려주지 않습니까? 재개발, 뭐, 그 다음에 이제 완화 규제 철폐, 뭐, 이제 인센티브, 이런 것들 빵빵 터트려주니까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빌라에 대해서 혜택들이 많이 늘어났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서민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다라는 정부 인식 때문에 1주택자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몇 년도에 지은 이런 이제 면적 얼마에 대한 거는 취득세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든가 아니면은 청약에서 이것도 무주택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시 무주택 인정이 굉장히 좀 높아졌죠.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공시가격 5억 이하. 그러니까 시세로는 한 8억 정도 될 겁니다. 8억까지는 이제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특히 4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4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지금 빌라 시장이 오랜 침체를 깨고
기지개를 펴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이유는 정부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정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렇게 빵빵 터트리는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빌라 시장과 재개발 시장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빌라 시장이 어두운 그 터널을 깨고 이제 조금씩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좀 상승하는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재개발 지역들은 정말 매물이 없을 정도로 거래가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전에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개발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 정부나 이 정부나 앞으로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이 재개발이 왜 그러냐면 서울의 주택 공급이 현실화된다라는 건 누구나 어디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재개발은 갈 수밖에 없고요. 서울에서 재건축을 해봐야 일반 분양분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재개발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 될 때까지의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물론 부작용은 있죠. 당연히 부작용은 있는데 그 부작용을 빨리 막으려면 재개발을 많이 지정하고 빨리 해서 공급을 빨리 하면 그 부작용이 빨리 안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서울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언제까지 맨날 뭐 빌라 안 돼, 뭐 이제 재개발 어떨 거야,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제 마음이죠. 각자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갈 것 같으면은 얼마나 세상 살기 편하겠습니까? 자, 그러지 마시고요. 빌라 한번 이제 남들 투자할 때 저거 안 될 거니까 난 안 해. 이렇게만 딱 등을 돌리고 절레절레 하지 마시고 한 번쯤 왜 빌라가 다시 거래량이 늘고 있지? 그리고 재개발이 되면은 얼마나 수익이 남지? 이런 지역들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궁금해 보셔서 같이 따라가는, 무조건 돈만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에 맞춰서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개발 가능 지역의 투자는 소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재개발 투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라, 한번 공부해 보셔라라는 취지로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부동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